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서방 세계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공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2월 8일 미국은 하원에서 신장 위구르의 강제 노동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신장의 상품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FBI는 메이드 인 베이징이라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부제는 The Plan for Market Domination입니다. 중공이 세계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짓을 해왔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는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하나는 중공이 도둑질하는 것을 아는 회사와 모르는 회사로 대별된다고 설명합니다. 중공은 무지막지하게 기술을 훔쳤다고 이 다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풍력 발전은 물론이고 옥수수 등 종자 할 것 없이 무더기로 훔쳐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FBI가 다큐까지 제작한 겁니다. 이런 와중에 중공은 남미 니카라과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갑자기 단교된 타이완으로서는 큰 충격이었고 미국도 중남미 지역이 뒷마당이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공과 서방 측의 난타전이 아주 어지럽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이 중공의 쌍탕커지, 센스타임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중공 굴지의 AI 업체로 홍콩에서의 IPO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쌍탕커지가 홍콩에 상장되는 즉시 군용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릴 작정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향후 미국인의 투자가 금지됩니다. 이 회사 주주 가운데 미국인도 여러 명입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 어쩔 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쌍탕커즈는 안면인식, 자율주행에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공에는 AI의 4마리 용이라 불리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쌍탕, 광스, 윈총, 이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쌍탕이 으뜸입니다. 시가총액이 나머지 3개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쌍탕은 인민해방군과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군민융합형 기업으로 미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쌍탕은 자율주행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무인 버스까지 시범 운행하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방 선진국보다 상용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중공의 과학기술은 자본이 집중 투여되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짝퉁은 아닙니다. 서방 세계가 두려워할 만큼 앞서가는 분야도 많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일본의 혼다도 자율주행 분야에서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혼다는 2021년 3월에 세계 최초의 레벨 3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혼다 승용차 부문의 플래그십 레전드 EX 모델에 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레벨 3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혼다의 레벨 3 자율주행은 테슬라와 비교해도 한 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 레벨 2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혼다 레전드 EX 자율주행차에서 적용하고 있는 안면 인식과 AI 기술이 바로 쌍탕의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 굴지의 혼다가 합작하는 것을 보면 쌍탕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더 늦기 전에 중공의 업체가 세계를 장악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 공무원들의 철밥통이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상하이, 광동, 장수, 저장, 푸젠 같은 1, 2선 성시에서 가장 생활이 보장되는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공 당국이 공무원 봉급을 15%에서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상하이의 경우 파출소장의 연봉 35만에서 20만 유엔으로, 과급 공무원은 24만 유엔에서 15만 유엔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민간의 봉급 수준을 책정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봉급이 줄면 민간도 따라서 줄고 감원을 하면 민간에도
그대로 연동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 선행 지표입니다. 이는 결국 공무원의 대량 감원에 앞선 전조라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헝따이어 자자오예 카이사라는 대형 부동산 업체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시 리모델링의 왕자라는 별명이 붙은 업체인데 4억 달러의 채권 상환 시기에 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12월 8일 홍콩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잠정적으로 정지됐습니다. 역시 헝따처럼 짓담한 아파트로 악명이 자자한 업체입니다. 일찌감치 망할 징조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 아파트 구입비용을 내고 2020년에 분양받기로 했지만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소비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완공과 인도 문제뿐 아니라 직원 봉급과 건설 노동자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부실 양상이 헝따와 똑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가 유럽의 에어버스에 타입한 다목적 헬기 47대를 조달한다는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40억 8천 달러어치의 록히드 마틴 블랙호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더튼 국방장관은 타입한 헬기가 성능 조건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날로 엄중해지는 국방 상황에서 가능한 한 좋은 장비를 도입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입한 헬기는 현재 호주 육군과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2005년 도입분에서 성능의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해군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해군은 그래서 2011년에 더 이상 추가로 타입한 헬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용으로 록히드 마틴의 시호크를 선택했습니다. 호주 해군은 9억 8,500만 달러어치의 시호크 12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호주 정부는 2037년까지 운용이 예정돼 있었던 모든 타입한 헬기를 퇴역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주는 이에 앞서 현용 타이거 공격 헬기도 모두 미제 아파치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유럽의 군사 기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영국, 미국과 함께 중공에 대항하는 어커스 동맹을 결성한 뒤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커스 출범과 함께 호주 정부는 프랑스로부터 12척의 공격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계약을 취소하고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구매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호주의 탈유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그리스에 대한 차세대 프리기탄 판매에서 미국에 또다시 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다목적 수상 전투함 판매와 함께 기존에 그리스가 보유한 메코급 프리기탄 현대화 사업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모두 94억 달러 규모입니다. 미국은 대그리스 해군 장비 판매권이 나토 동맹국의 안보를 도움으로써 미국의 외교와 국가 안보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해군은 현대화 사업으로 5인치 함포와 성능이 강화된 소나로 무장하게 되는데 여기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레이션, 영국의 BAE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프랑스는 그리스에 34억 달러 규모의 프리깃 4척 구매를 타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조건은 협의가 됐지만 정식 계약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프랑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큽니다. 또다시 잠수함의 호주 판매 무산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마크롱은 어커스로부터 뒤통수를 거하게 맞고 2주 지나서 그리스 총리를 만나 해군 함정 판매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마크롱은 프랑스제 도입은 유럽의 전략적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라고 떠벌렸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미국의 뒤통수를 맞게 되면 프랑스는 물론이고 나토, EU의 위상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